그 어느 해보다 뜨거웠던 여름. 때론 웃고 때론 울고 서로를 위로하며 추억을 쌓아갔던 특별한 여정. 뜨겁게 토론하며 넓은 세상을 만나고 성장할 수 있었던 특별한 시간. 그리고 우리 안의 열정을 깨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 대학 토론 배틀이 20대 청춘을 응원합니다. 중간평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깜짝이야. 자, 누굴까요? 잘못된 만남 언행불일치. 자, 언행불일치가 2표로 심사위원 마음을 좀 더 뺏었고요. 임윤선 변호사님은 잘못된 만남 팀을 꼽아주셨습니다. 이건 절대로 뭐 점수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요. 그냥 야, 일단 저 팀 해주고 이따 분위기를 보자 이런 거니까 이렇게 마음 상하거나 너무 좋아하실 필요 없고요. 역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지켜낼 것인가? 한치의 양보 없는 대한토론 2라운드가 펼쳐진다. 자, 결승 1라운드 정말 치열했던 접전이었습니다. 두 팀 과연 시즌 최고의 빅매치 결승다운 무대를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2라운드 대한토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승 2라운드는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인성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그리고 실질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자를 가리는 마지막 라운드. 인성 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라. 인성 함양 성공의 방정식은 바로 곱하기로 이루어진 등식입니다. 학교, 가정, 사회 이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값은 0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는 먼저 학교에서 저경쟁 위주의 교육 개편, 그리고 가정에서 참 본보기로서의 참 부모 교육, 그리고 사회에서 사회 인성 롤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그 노출 빈도를 높여서 아이들이 보다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저희의 인성 함양 CPR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대안 첫 번째로 행복한 학교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과거의 경쟁 중심적인 교육에서 탈피하여 이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고 별도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없이 교육 전체의 목표 자체가 인성 함양으로 맞춰져야 함을 주장합니다. 여유 있는 학습 진도와 개별 능력 평가를 통해 경쟁 중심적 교육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토론 수업 등을 통해 사회적 자질을 함양하는 등 인성 함양을 학교 교육 내에서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 인재로 거듭난 세계은행 김용 총재는 자신의 가장 큰 성공 요인으로 본보기로서의 어머니를 꼽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두 번째 프로젝트로 참 부모 대기 교육 프로젝트를 주장합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는 출생신고를 하는 부모들에게 매뉴얼이라든지 인증평가제도라든지 아니면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더 이상 학부모가 인성 함양의 방관자가 아니라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인성 함양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한 가지는 사회적으로 보고 배울 만한 인성적 롤모델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회에 만연한 각종 비리, 부패, 범죄 등은 아이들이 보고 배울 만한 인성적 롤모델이 없음을 방증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부정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은 매스컴의 노출 빈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사회적으로 각종 비리와 범죄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함과 동시에 인성 함양 긍정적 요소의 매스컴 노출 빈도를 극대화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인성적 롤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성 함양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마치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작동하지 않는 로켓과 같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전방위적으로 다가갈 때만이 우리 아이들의 진정한 인성 함양이라는 곳에 도달할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성 향상을 위한 잘못된 만남의 방안. 그 첫 번째,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전통적인 가족 질서가 해체되고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의 역할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대안, 바로 레알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학생 4명과 카운슬러 1명이 한조가 돼서 정말 밥상머리에 앉아 밥을 먹으며 인성교육을 하는 겁니다. 가족의 정도 느끼고 인성교육도 하는 일석이조 교육법. 그 두 번째 방안, 바로 백설공주의 거울의 방. 사면이 거울로 된 방을 학교에 설치하고
학생들은 그곳을 언제나 들어가서 자아 성찰을 할 수 있습니다. 자아 성찰은 역시 거울의 방. 저희는 이 외에도 38가지 방안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절실합니까?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까? 내 아이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 바른 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가슴에 손을 얹어봅시다.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최고의 목표라고 밤 9시, 10시까지 자율학습을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 아이들을 학원에 보냅니다. 하지만 인성교육에는 이만큼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방안은 획기적이고 참신한 방안이 아니라 그 방안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 인성교육에 대한 절실함이 지금 우리가 필요한 방안입니다. 전통적인 가족 질서가 해체되면서 가정에서는 인성을 교육시킬 어른들이 점점 줄어만 갑니다. 또 몇몇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님 얼굴조차 보기 힘든 환경에서 자랍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공교육에서의 인성교육,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절실한 문제입니다. 대학 입시라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고민의 기회를,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성교육 문제, 단순히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 절실한 문제입니다. 인성교육에 대한 절실함, 이것이 저희가 생각한 가장 근본적이고 보다 중요한 방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젊은 청춘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문제점을 알고 있고 그런 생각을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회 발전에 왜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보시는 분들도 아, 생각 안 하던 거였는데 맞아, 인성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라는 고민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제를 하자고 했으니 이 법을 만들면 우리가 과연 어떤 걸 하겠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절실함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당황스럽거든요. 정말 절실하다는 게 문제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가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정말 감동적으로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한다면 누군가, TV를 보는 누군가의 마음은 움직일 거고 저희의 말이 한 가지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대안이 없어서 인성교육이 안 이루어졌나라는 질문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렇다면 법제화는 왜 해요? 어떨 때는 실제가 형식을 규제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형식이 실제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건 형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법이 형식적으로 만들어짐으로써 우리는 이거는 옳은 행동일 수 있겠다. 이건 옳은 행동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근데 우리가 법제화를 하게 되면 분명히 이런 형식이 우리의 인식에도 실제에도 변화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는 건 효과가 늦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법을 통해서 빨리 분위기를 바꾸자 이런 주장을 하는 쪽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는 사실 아까 토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저 법을 발의함으로 인해서 또 여당 야당이 손을 합쳐서 발의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 담론,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마련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저 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조금 더 앞으로 조금 더 가정이나 사회에 좀 더 실효성 있는 그런 어떤 조항들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질문이 날카로운데요. 못다한 이야기,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 1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